안녕하세요. 1000만 달러 작가 이주선입니다. 오늘 화창한 금요일인데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어떤 불금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1번 불쌍한 금요일, 2번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을 책들이 있어 가지고요. 여러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짠! 30. 이젠 나답게 살아볼게요. 30대까지 방황했던 나,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 누구나 좋다고 하는 그 길이 과연 나다운 길일까? 이 책은 20대 때 이분이 되게 방황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30살 되면서 책을 쓰고 지금은 한 30대 초반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분은 4장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1장, 살아보니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2장, 내일 당장 이룰 것처럼 꿈을 꿔라. 3장, 완벽주의를 버려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4장, 30, 이제부터 나답게 살아볼게요. 저도 20대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저는 30대를 되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30살이 됐던 그때, 그 순간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30살이 됐을 때, 이제 뭔가 되게 안정화되고 되게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어요. 물론 그 뒤에 다시 또 방황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30살은 그랬어요. 이 중에서 2장에 공부만 잘하는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 읽어볼 텐데, 저는 뭐 공부를 이렇게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외고를 졸업했다. 학교에서는 주변 친구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했다. 매일 아침 7시까지 교실에 들어와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반복됐다. 밤 10시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도 한두 시간 더 공부하고 잠들곤 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학교가 시골 외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괜찮은 학원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에 가기 위해 주말에 학교를 나왔어야 했다. 3, 4, 5 같은 동네 친구끼리 유명한 학원 선생님에게 단체 과외나 수업을 듣곤 했었다. 학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자습실에서 PMP로 인강을 듣곤 했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내겐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저절로 됐다. 1학년 때 기숙사 룸메이트 중 전교 1등인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시험 기간만 되면 4시간만 자면서 시험을 준비하곤 했다. 혹여 수업 시간이 졸리면 샤프심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잠을 깨우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열심히 공부를 안 하려, 공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고3 때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 6시에 학교에 간 적이 종종 있었다. 종종이래요, 이분은. 맨날이 아니라. 아무도 반에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5명이 넘는 친구들이 미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나는 친구들과 인사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다. 공부 욕심이 다들 조금씩 있다 보니 성적이 다들 예민해 있기도 했다.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올 때쯤 등수 차이로 울고불고 이미 대학에 떨어진 것처럼 야단복석이었다. 그랬군요. 울고불고 했대요. 수능을 치르고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해서 많은 친구가 재수를 선택했다. 저도 재수했는데 재수한다고 실력이 많이 느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좋은 대학에 진학한 특목고 학생의 비율이 꽤 높은지를 말이다. 외고를 졸업한 학생이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보다 특별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예, 우리는 아무래도 외고를 나왔으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살고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일부 특출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는 친구를 제외하곤 별로 특별할 게 없다. 내 고등학교 동창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의대, 치대, 약대 등으로 진학해 전문직이 된 친구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전교에서 순위권에 있던 친구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다니고 있었다.
홍대 건축학과 나온 친구가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연대 화학공학과에 나온 친구도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성적 순위로 나뉘던 학생들이 회사원으로 통일되어 버렸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필 줄 알았다. 노력이란 게 윤택한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었다. 그런 믿음으로 외고에 진학했고 미친 듯이 공부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외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나는 허무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최종 목표로 삼는 곳이 결국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대부분이 말이다. 사실 그 공기업이랑 대기업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좀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 일을 해도 되잖아요. 물론 학벌이 좋으면 회사에 지원할 때 승진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를 가기에 어릴 적부터 공부했던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도 회사원, 공부를 못해도 회사원인데 공부에서 성공한다는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경제적 차이를 이룰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 않은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다.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전부 부질없다고 느껴졌다. 근데 저도 주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또 잘된 케이스는 외국인 회사로 들어가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복지 혜택이 좀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나와서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사를 독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공부도 잘하면 좋고 좋은 회사에 가면 좋겠지만 이분은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그 결과가 고작 그런 회사원이라는 거에서 약간 실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인 마위는 중국 최대 부호 중 하나다. 부호죠. 그의 하루 매출은 무려 25조다. 그러나 그러한 마인에게도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 과거가 있으신 남자인가 봐요. 마이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저도 사실 마이의 얼굴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요 시험을 2번이나 낙제했고 중학교에도 중요 시험을 3번이나 낙제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처음 실패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취업 준비했는데 매번 작은 키 때문에 퇴짜를 맞았었다. 키도 작기도 하고 사실 또 얼굴도 조금 약간 만화 캐릭터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하루에 뭐 25조 원을 버니까 또 이제 뭐 얼굴도 폈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취업을 준비할 당시 동네 KFC가 처음 입점해서 직원을 모집했다고 한다. KFC 직원 모집에 24명이 지원했는데 23명만 붙고 마인만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또 마인은 경찰에 되고자 경찰서에도 지원했는데 총 5명이 지원했는데 4명이 합격하고 마인만 떨어졌대요. 그렇게 몇몇 직종을 전전하다가 실패한 마이는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해 삼수까지 했다고 한다. 삼수 끝에 마이는 항저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 해당 대학에 결혼이 생긴 덕분이었다. 그래도 엄청 운이 좋은 거죠. 그래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마이는 끝없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마음가짐이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참 그 끈기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결론 좀 읽어볼게요. 요즘처럼 불안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그저 그런 스펙이 아닌 확실한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브랜드의 핵심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자기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를 알아야 한다.